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임근옥 오전 9시 하루의 시작 가맹점주와 소통 창구인 신바람 광장 보는 것 BHC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BHC 치킨이 좀 남다른가요? 사모펀드에 좀 인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임 대표는 BHC의 경영 철학 중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 고객 중심 경영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죠? 본질에 집착하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KB스타 ETF 중국 거래소에 상장한다. 중국 보세로와 MOU를 맺었습니다.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에 상장된 ETF를 중국 현지 운용사를 통해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어요. 중국에 상장된 ETF도 국내 운용사 ETF로 한국 거래소에 상장 가능합니다. ETF 교차 상장이 본격화되면 중국 본토 ETF를 국내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된 보세라 중국 소비 테마 ETF를 KB자산운용이 교차 상장하면 KB스타 보세라 중국 소비 테마 ETF로 상장하는 식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네요. 네. 제2의 쿠팡 나오나 손정희 야놀자의 1조 투자 몸값 10조로 평가받았네요. 네. 뭐 조회수 한 건이지만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야놀자 기업 개요입니다. 대표 이수진 2007년 설립, 여행 여가 플랫폼 PMS 등 클라우드 솔루션 주요 사업, 직원 수 1,500명, 매출 3천억 원, 2019년 말 연결 기준입니다. 야놀자의 연결 기준 매출은요, 2019년 3천억까지 뛰었어요. 2015년만 해도 367억이었네요. 2020년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매출 집계 불가, 야놀자 본사 별도 매출만 1,920억 원, 2019년 1,330억 원에 비해 43.8% 증가했습니다. 손정희와 이수진. 손정희가 요새 한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명함이라고 하네요. 이제 정치하고 경제가 왜 골고루 잘 돼야 그 나라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죠. 발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츠와나, 예, 가보신 분 계십니까? 보츠와나에 그 다이아몬드가 많다고 하네요. 보츠와나 등 천연 자원으로 마련한 자금을 경제 개발에 투입하면서 사회 인프라와 교육, 의료 체계를 정립했어요. 20여 년 연년에 걸친 부패 방지 노력과 정치적 안정으로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7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요? 가짜 백수 정보 듣고 주식 매도했는데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지금 무죄라고 일단은 피자에 났어요. 이제 주식 매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2015년 3월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내추럴 엔도텍 제품에 가짜 백수호 성품이 검출됐고 회사와 법무법인 원의 대책회의가 A씨가 참석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얻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같은 달 29일 김재수 전 내추럴 엔도텍 대표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다음날 결과가 공표될 거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죠. A씨는 약 40만 7천 주를 매도해 103억여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죠. 넥슨 재단 코딩 독학을 돕네요. 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조회수가 2건입니다. 2건이면 많은 거예요. 비브라스 코리아 구성원인 교수진이 학습 플랫폼 기획과 개별에 직접 참여합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 체계성을 높이고 향후 공교육 과정에서도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동윤 비브라스 코리아 대표는 체계적인 프로그래밍 교육 과정과 양질의 무료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학습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죠.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넥슨재단은 청소년들이 미래 엔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코딩 학습에 필요한 통합 플랫폼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이 요거는 넘어갈게요. 저도 코딩을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저랑은 좀 안 맞아서 그런지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좀 해볼만 합니다. 파이썬을 배웠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시길 바래요.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떳떳하게 증여세 아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글을 볼까요? 예, 창업자금 증여예요. 세금 얼마나 아낄까요? 창업자금 증여로 50억을 하면요. 공제액은 5억이고 가세표준이 45억이 되고요. 증여세율은 10%, 그래서 증여세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요. 50억에 대한 공제액 5천만 원, 가세표준 49억 5천만 원,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10에서 50%인데요. 증여세액은 20억 3,500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창업 후 10년 이상 고용에 5년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창업 자금에만 써야 돼요. 그게 좀 어렵죠. 예. 법정석 판가름난 숙박 특허권 정쟁. 여기 어때? 야놀자 상대 완승을 했습니다. 자, 앞서 야놀자는요, 2015년 11월 마이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 서비스는 숙박업체가 보유한 객실을 야놀자가 위탁 판매한 뒤 고객에게 반값 할인 쿠폰을 제공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숙박업소의 고질적인 고민거리인 공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야놀자는 2017년 해당 서비스를 특허로 등록했죠. 여기 어때도 뒤질세라 2016년 9월 제휴 숙소를 이용하면 숙박비의 50%를 쿠폰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도입했어요. 이에 야놀자는 여기 어때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마이룸 서비스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6월 여기어때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및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어때도 즉각 마이룸 서비스는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마이룸 서비스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SC제일은행의 화려한 복귀, 신세계 이베이 인수금융 주관사 맡았네요.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인터파크가 아니죠. 네, 이베이 인수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좀 제일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알파근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